아모레 퍼시픽 2024년 3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3% 감소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20.2%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재고 회전율은 2.4회전으로 낮게 나타나고 PBR은 1.41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디프레이션의 상징 샘플이 아모레 퍼시픽이라고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의 이 연도별 매출액을 보면은 3년간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2021년에 3조 한 5천억 하던 것이 2022년에 2조 8천억, 그 다음에 2023년에 2조 4천억이 넘는데 올해 이것보다 좀 달성을 또 못할 것 같습니다. 2022년에 17.3%가 감소했고 2023년에는 15.1%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표시해 본 거고요.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뭐 줄이긴 줄이고 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이 결과적으로는 크게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K뷰티는 기존 업체의 하락 원인으로 중국을 꺾고 있지만은 인디 뷰티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인디 브랜드 대표 기업으로 소개된 데는 최근에 서린 컴퍼니, 아이패밀리 SC, 마녀공장, 티르티르, 더 파운더스, 구다이 글로벌 등이 한국 콜마 어떤 이 모임이 아니고 무슨 전시회에 식약청장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이라고 며칠 전에 한국 콜마 할 때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7,648억 원으로서 3.3% 줄었는데 전체 재고자산은 3.4%가 거꾸로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좀 적게 많이 하락해서 감소해서 매출 총 이익은 금액상으로 0.9% 감소했습니다만 매출 총이익률은 1.6% 증가했고 판매관리비를 2.9% 줄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825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35.9% 원가회계는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매출은 감소해도 영업이익은 증가를 시켰다. 그것은 매출 원가를 어떻게 줄였느냐가 이제 관심사항이 되겠죠. 영업이익률 1.3% 상승시켰고 원가 생산성도 0.01포인트가 상승이 됐습니다.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영업이익이 증가의 핵심 원인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로 저는 분석을 합니다. 원가회계의 마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판매관리비를 줄인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매출 원가가 또 어떻게 줄었느냐 하는 것도 스루풋 회계를 보면은 쉽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327억 원으로서 9.5%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하고의 갭이 마이너스 6.2%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수료분율은 상대적으로 1.7%가 증가했고요. 금액은 내려갔다 하더라도 운영경비를 2.2% 줄였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06으로서 0.01포인트 상승했고 수료분 영업이익은 802억 7,700만 원으로 20.2%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2억 2,6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분기보고서에 그 재고자산 명세를 연간 주석을 공시할 때처럼 공시를 안 하고 그냥 생략하고 있어서 분석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전체 재고자산을 증감액을 분석할 때 적용했습니다만 어차피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 증감액을 적용하는 비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WCAI의 증감액을 적용해야 합리적인데 분기 쪽으로는 파악할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전체 재고자산을 적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과 평가를 할 때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성분을 분석을 해보면은 재고자산 변동이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이고요. 마이너스 표시에는 증가했다는 뜻이고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표시됩니다.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4,305억 원으로서 11.1%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2.2%를 감소시켰죠. 운영경비 1억 2,518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조 821억 원을 뺀 공장 가공비는 1,696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공 비율은 28%로 1.5%가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1.5%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상품 포함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의 변동은 큰 의미가 없고요. 비합리적 기준에 의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은 그 의미가 퇴색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단계 PQ 총 제재 비용도 차이는 없고요.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가감하면 일치를 합니다. 평가 손실액이 꽤 많죠. 인건비가 3,783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5.3% 감소했습니다. 직원 수는 57명을 감원시켰어요. 평균 임금은 전년도 1억 1,150만 원에서 1억 69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4.1% 하락했는데 본봉이 아마 깎였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또 고임금 사원을 내보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유통수수료가 11.1% 감소했고 지급수수료는 1.8%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감소 비율에 비해 유통수수료 단가를 후려쳤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출 감소는 3.3%, 유통수수료라는 게 매출에 비례하는 수수료일 텐데 수수료를 아마 깎았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회사 본사 직원들도 임금이 깎였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너희들도 살지 않겠냐 이런 논리들이 피력이 되겠죠. 제 상상입니다만은 경영평가지표로서 전체 재고 회전율이 2.4회전으로 17%가 내려갔고요. 슬픈율은 거꾸로 1.7%가 상승했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가 거의 없는 기업이고요. 투자자본 이익률은 거꾸로 1.6%로 0.2%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이 아닌 WCAI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야 합리적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성한 논리도표고요. 아모레 퍼시픽처럼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는 기업을 좀 기분은 나쁠지 모르지만은 좀 폄하하게 표현해서 재정원가를 잘못 배운 기업들이라고 좀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재고 회전율은 하락을 했고 스루프율은 상승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이 인상돼야 됩니다. 그러나 1, 2차 추론에 분명히 손익계산서나 비성분을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는데 반증 투명성을 위해서는 상승한 걸 보여줘야 된다. 이게 우선 모순이죠. 반증 추론이. 그럴 경우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는 뭐냐. 수량으로도 산출해서 하락을 했다면은 반증이 된다고 그렇게 인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수량으로 저희가 알 방법이 없죠. 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원래 그 추론은 1, 2차 추론은 하락인데 원재료 가격이 10% 단순 평균했습니다. 10%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떨어지죠. 반증 추론하고는. 그리고 판매 가격은 뭐 다른 건 다 동결인데 헤라 블랙 쿠션이라는 것만 뭐 리뉴얼에서 나왔다고 해서 12.1%가 증가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한 2.4% 단순 평균으로 그 상승 인상됐다고 그렇게 인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조견표로 보면은 1, 2차 추론은 원재료 가격 하락인데 반증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확인해 보면 원재료 가격 역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가격만 일부 인상이 돼가지고 원재료 쪽에서 반증이 안 되기 때문에 투명성 검증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것이 왜 그럴까 그러면은 그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을 그 WCAI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릴 수 있겠고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으면은 판매 가격도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거꾸로 또 2.4% 올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2023년 실적 대비 3분기까지 72.3% 달성을 했어요. 오늘 판매된 만큼 내일도 판매될 것이라는 단순 논리로 예측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확률론적인 사고방식으로 미래 예측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측에 있는 거는 제조 원가 회계와 스루퍼트 회계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지속적으로 좀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5 산식을 넣어서 예측하면은 2조 2천억, 작년에 2조 한 4천억 했는데 2조 3천 얼마였죠? 그렇게 되는데 좀 더 매출이 내려갈 것 같고요. 운영 경비하고 그 다음에 목표 이익을 더해가지고 스루프율로 나누면은 스루프시 75.5%라면은 매우 높은 마진율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죠. 화장품이라는 게. 원재료 가격을 얘기할 때도 사실은 이 한국 콜마 했을 때는 좀 더 신뢰성 있게 좀 공시를 한 게 있는데 화장품이라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간 내용물보다도 포장재, 이 병, 이런 용기가 오히려 화려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용기 가격 같은 것도 공시를 해야 뭔가 좀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재료 비율 기준을 가지고 재료 비율로 나눠도 똑같은 금액이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2조 2천억을 한다면 943억 원이 남을 것 같은데 그때 재고 회전율 예상은 전체입니다. 이게 WCA를 전체로 내가 표시했어야 되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수정을 못했네요. 3.3회전인데 3.6회전까지 성공을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매출액이 2조 4천억 원대로 올라가서 영업이익은 1580억까지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재고 회전율을 올리려면 재고를 줄이는데 첫째가 매출을 통해서 재고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생산을 줄여서 줄이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두 가지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재고 회전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산 관리와 재고 관리를 아주 유연하게 그 관리를 잘 해서 재고에 돈이 많이 안 쌓이게 하면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매출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예측도 4분면 매트릭스의 트렌드가 나오는데, 재고 증가 때에는 스루프트회계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고요.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산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그 현금 재무지표 쪽으로 그 새우 현금 순이익이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2,464억 원이 이익이 났습니다. EAT 투하자본에 대한 현금 수익률로는 4.9%, 좀 올라갔죠. 그리고 캐펙스, 이게 FEM은 최종 번 돈인데 598억 원의 현금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적 투자는 6,772억 원의 투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그 재무상태표에 찾아보고 비주석을 찾아보면은 종속기업 투자에 7,921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게 코스 RX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을 해가지고 자산을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그 규모를 1조 5천억으로 늘어난 것이 캐펙스의 현금이 나간 거로 인식되게 그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주가는 102,300원으로 연초보다 42,700원이 하락했고요. TBR은 1.4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주주는 퍼시픽 그룹이 38.04%, 서경비씨가 10.65%, 연금공단이 7.4%, 외국인 모건 스탠리가 눈에 띕니다만은 외국인 다 포함해서 28.38%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